안녕하세요 여러분, FCB 금융학회의 채용 공고를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현대차증권 부문별 채용 공고를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100명 특집으로 현대차증권의 연혁과 이슈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에 대해 오늘 영상의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증권사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답변 및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증권에 대해 연혁과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대차증권은 201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증권사입니다. 현대차증권은 1955년 창업주 전태기 전 사장 명동에서 신흥증권이란 이름으로 시작해서 1969년 주식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어 잠시 문을 닫았으나 한성증권이 신흥증권을 인수하게 되었고, 이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1993년에 여의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2008년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한성증권을 인수하게 되어 현대 I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야 익숙해지실 만한 사명 HMC투자증권으로 다시 변경하게 됩니다. 그 후 2017년 현대차투자증권을 거쳐 2018년에야 비로소 현대차증권으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2017년 초 현대차증권을 이끌었던 현대차증권 이용배 전 사장님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용배 전 사장님의 이력은 현대차 경영관리실장, 회계관리실장, 기획조정 3실장, 현대위약 기획, 재경, 구매, 경영지원 담당 부서장을 거치며 현대차그룹의 재무통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2016년에 HMC투자증권 영업 총괄 담당을 수행하며 미리 현대차증권을 지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17년 현대차증권 사장으로서 취임할 때 이용배 사장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재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니 그 당시 현대차증권의 부채 관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어 실제로 이용배 전 사장님이 참여했을 때 우발 채무 비중이 2016년 12월 말 기준 97.71%에서 55.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용배 전 사장님의 약점은 증권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려 속에서 이용배 전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HMC투자증권이라는 사명을 현대차투자증권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정통 증권사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했으며 경영 슬로건 IB 강화를 바탕으로 IB 사업본부의 인력들을 충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리츠 종금증권 본부장 출신 함형태 전로를 IB 사업본부장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그 결과 IB와 PI 부문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현대차증권 기업금융부문 영업이익은 2016년 288억 원에서 2018년 556억 원으로 2년 만에 93% 급증했습니다. 특히 PI 부문에서는 동탄 센터 포인트몰을 매각하고 신한 알파리츠, 독일 풍력발전, 룩셈부르크 오피스 등 다양하게 투자했고, IPO 부문에서는 2017년 자동차 부품회사 세원의 상장을 주관하는 등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증권이 현대그룹 안에서는 물론이고 증권업계 내에서도 변방이었던 인식을 바로 이용배 전 사장님의 노력으로 인해 바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용배 전 사장님의 화려한 행보 후 2020년은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현대 로템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배 전 사장님의 뒤를 이어 최병철 신임 사장님이 발탁됩니다. 최병철 신임 사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재경 본부장 및 부사장을 지낸 재무 전문가 출신입니다. 이는 증권업계 출신의 금융 전문가가 아닌 현대그룹 내의 재무 출신을 다시 한번 중용하여 현대그룹 내에서 재무 출신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채용 공고에 포함된 직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에서 모집하는 부분이 다소 많으나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 IB 부문으로는 PF 심사, 크레딧 심사, 리서치 부문으로는 RA, 업무 지원 부문으로는 자금, 경영 전략, IB 업무 지원, CS 부문으로는 지점 CS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4가지 직무 카테고리별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때 강조할 키워드를 알려드리자면, 기업금융 IB는 계획 추진형과 관련된 키워드를 강조하여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셔야 하며, 리서치 부문으로는 연구 탐구형 키워드를, 업무 지원 부문은 집중 인내형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CS 부문은 사교 친화형 키워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어떻게 각 자기소개서 문항에 작성할지에 대해서 과거 현대차증권의 문항을 예시로 보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1000자 이내에 작성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원 동기 문항 500자와 입사 후 포부 문항 500자를 따로 작성하여 문항 안에 쓰시는 것이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혼용하여 작성하시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인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 동기 문항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의 성향에 맞게 키워드를 작성하셔야 하며,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심사부서 지원자는 D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 추진력을 강조하기 위해 꼼꼼함, 분석력, 계획력, 기획력, 저스틴타임과 같은 단어의 본인 사례를 작성하여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본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하려는 부서에서 자신의 역량이 어떻게 기여될 수 있는지 작성하신다면 매우 좋습니다. 자기소개 문항은 벌써 금융권에 관련된 사례를 작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의 성격 혹은 특징을 잘 알 수 있고 평소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지원한 부서의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단, 자신이 지원할 부서의 역량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례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가 주어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잘 묘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 문항은 명확하게 본인이 지원하는 부서의 업무 프로세스를 답변에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부터 숙달할지에 대한 1년 후의 포부와 해당 직무 경험들 바탕으로 5년 후 시니어로서 어떻게 부서에 기여할지에 대한 포부를 나눠서 작성하신다면 매우 좋습니다. 해당 직무의 중요한 역량 문항에서는 지원하는 부서의 역량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업무 경험을 토대로 얻은 역량 사례를 작성하시거나, 업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외부 및 대외 활동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원 부서의 역량을 발휘한 행동을 작성하신 후 어떤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당 직무 수행 시 기여할지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사례가 본인이 지원한 부서와 비슷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역량을 요구하는 사례일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문항당 답변 속의 기본적인 구조를 제시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제목을 작성하여 본문에 작성한 사례 요약과 그에 대한 자신의 역량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이후 본문 첫 문장은 문항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작성하여 글이 장황하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후 자신의 역량에 대한 사례 설명의 시츄에이션, 해당 사례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액션, 행동에 대한 결과, 리절트를 작성하여 SAR 구조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FCB 커리어 랩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FCB 금융학회에서 주로 프라임 멤버분들께 서류 작성법에 대한 내용 튜토리얼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에 대한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취업 시즌은 기회가 생기는 부서들은 가급적 다 지원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기에 각 부서 공고별로 미리미리 서류 작성하시기 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레스토랑의 냉장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가령 샐러드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재료와 파스타를 준비할 때 필요한 재료가 모두 다르듯이 지원서 작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부서 공고가 등장할 때 바로 적재적소의 역량과 사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면 FCB 금융학회의 레주메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